봅시다. 볼록성어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록성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에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았더니 이 선분 밑에 항상 어떤 선분 밑에 함수의 값들이 존재하지. 그지?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았더니 선분 밑에 함수의 값들이 존재해요. 그래요? 어떻게 선을 잡든가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항상 밑에 존재합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잡았더니 선을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잡아도 항상 함수의 값이 위쪽에 있는 거야. 선분 위쪽에 있어요.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게 도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도함수는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혹시 f'x가 양수라 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fx는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증가합니다 라는 거였거든. 그리고 f'x가 음수다 라는 것은 fx가 감소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f2'x 이게 도함수가 양수다 라는 거 있잖냐. f2'x가 양수다 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f'x가 그렇지. 증가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은 어떤 얘기랑 같으냐면 기울기가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랑 같은 얘기네요. 오케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한대요.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한대.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될 거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도함수가 음수이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f2'x가 음수가 됐다라는 것은 f'x가 감소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무엇이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같잖냐. 그래요?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엇이 돼요?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뻤으면 좋겠는데.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증가한다 라는 것은 뭐예요? 아래로 볼록. 기울기가 감소한다 라는 것은 위로 볼록.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위에도 당연히 적혀 있지.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리니까 기울기의 관계성으로 생각해주면 좀 덜 헷갈립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냐면 이게 도함수가 양수일 때 했고 음수일 때 했단 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일 때도 있습니다. 0일 때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이게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곡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잖아.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이었다가 잠깐 이 증가성이 0이 됐다가 다시 위로 볼록이 되는 경우도 있잖냐.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것은 곡선이 변할 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변하는 지점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고 불러서 변곡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잖냐?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미적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투에서는 교육과정 아닌데 그래 가르쳐. 왜? 그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다 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경우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변곡점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즉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은 이계 도함수가 바뀌는 점이라고 놔둘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것을 다 따지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이것을 다 따지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따져서 문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총 6가지를 따질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을 따질 거냐면 정역과 치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치역은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정역은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는 거거든. 정역은 어떤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범위를 따지겠어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범위? 분모가 0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무리함수가 있어. 무리함수는 뭐가 돼요? 루트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 범위가 정해진 게 또 있지. 뭐? 로그.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거. 로그 함수가 있는데 수원에서 이제 배우는 거 있잖냐. 로그 함수는 뭐 진수가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따지겠습니다. 라는 게 정역을 먼저 따지겠습니다. 라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따져줄 거냐면 대칭성을 따져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칭성이랑 주기를 따져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딱 봤더니 얘가 대칭성이 보여. 그러니까 대칭성을 한번 적어볼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가 fx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요. 그럼 fx는 무엇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 미안해. x축의 대칭은 나올 수가 없겠네.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요. 미안.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응. 고함수는 무엇을 만족해요? 고함수는 어떤 식을 만족해? 그렇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도 있겠지.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람아? 너가 제일 늦게 왔잖아. 도움. 여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래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는 a 대칭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 이거지. a-x의 값이랑 a 플러스 x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a로부터 똑같은 거리 떨어졌더니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a, b에 대해 대칭은? a, b라고 놓을까? a, b에 대해 대칭. 준영이 어떻게 돼요? 그럼 fx 더하기 a-x 이거 뭐라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x지? 2b. 두 함수의 값에 a에서 똑같은 만큼 떨어진 두 함수의 값에 한 가운데 값이 b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밑에다 적을게. 너희들이 이런 식들은 한번 대입해서 정리해 볼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x랑 a 플러스 x의 값을 더했더니 한 가운데 a가 2a. 그러니까 얘가 되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썼던 식 똑같이 나올 수 있잖냐? 플러스 마이너스 x는 왜 2a야? 2b. 오케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에 대해 대칭인 함수에 대한 식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 다음 이제 뭘 했어요? 주기가 있다라고 했잖냐? 주기는 어떻게 표현해? 너희들이 이제 수학 1을 배웠으니까. 수학 1 배웠잖냐? 그렇지? 주기. 오, 앞 시간에서 주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주기. 주기는 뭐야? 채소? 그래요. 그러니까 채소다라는 것은 너희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x가 x 플러스 p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해서 p를 주기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해서 p가 주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아니야. 어쩔 때 주기가 되냐면 주기다라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값 p예요. 얘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져 있다면 얘는 p만큼 반복됩니다. 라고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주기다라는 것은 이거 식을 만족하는 값 중에 최소의 p의 값. 오케이? 최소의 p의 값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최소의 p의 값 하면 조금 애매한가? 양의 p의 값이라고 놔두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이 여기에서의 내용인데 사실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 너희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가 됩니다? 대칭성만 찾아요. 주기는 있어봤자 뭐예요? 삼각함수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장 먼저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대칭성 중에서도 y축 아니면 원점 대칭을 먼저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닌 형태들은 대부분은 평행이동시켜서 원점 대칭이나 이 y축 대칭에 대해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대칭성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가 복잡하잖아. 근데 양수 파트만 그리면 대칭식에서 바로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나머지도 다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성을 먼저 찾아줄 수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주세요. 라는 게 목표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은데 아무튼 대칭성이 있으면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을 찾아요. 오케이? 변곡점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0,0을 찾는 x절편을 찾는다든가 y절편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 변곡점은 이제 저 뒤에서 찾긴 찾을 건데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을 뭐 찾는다든가 정점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미분을 하기 시작해. 이 f'x는 무엇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야. 얘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부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서 부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즉 양수인 것들은 다 버리고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놈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할 건데 얘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예요.
이 세 가지를 구한다 라고 했으면 도함수를 통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늘 배운 것도 있었지. 무엇을 통해서?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주겠습니다? 볼록성하고 뭐? 변곡점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변곡점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다항함수와 다른 점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초월함수에 대한 그래프들은 다항함수와 다른 점들이 있더라 라는 건데 그 다항함수와 다른 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극한값과 점근선을 찾아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따질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이 값,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이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이 값.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극한 말고도 이 양 끝값에 대한 파악을 해주는 거야. 이걸 파악해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 무엇과 무엇을 파악한다라는 거냐면 끝값과 끝값이랑 점근선을 파악해요. 네? 끝값이랑 점근선을 파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러한 순서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먼저 정의역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대칭성 주기를 찾고 세 번째 교점을 찾아보고 네 번째 증가 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계도함수, 여섯 번째 끝값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찾아줄 건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 근데 맨 처음에 그려줄 때는 딱 한 번은 표 그려서 해줄게요. 딱 한 번만 해줄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게요. 이제 뒤에 무엇이 있냐면 점근선에 대한 내용이랑 이 볼록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점근선은 배운 적이 있어요. 점근선을 뭐 수직점근선, 수평점근선, 사선점근선 굳이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게 그냥 있더라라는 것을 파악하고 수직점근선이다라는 것은 y축의 평행한 점근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쓸게. y는 x-a분의 b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a랑 y는 b가 아니고 c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냐.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b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 수직점근선을 이렇게 나타내거든. 이거든. x는 a가 이 수직점근선이에요.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이라고 해서 수직점근선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점근선을 어떻게 찾아주냐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줘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 fx에 대한 식은 어떤 값으로 가겠습니다?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도 플러스 방향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만 보여도 그냥 점근선이 뭐가 되겠습니다? x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어떤 형태도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어떤 것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가거든. 무한대가 아니고 어떤 값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때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배운 적이 있어. 언제 배워봤냐면 무엇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로그 함수에서도 배워봤습니다 라는 건가? 우리가 이 로그 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로그 함수도 생각보다 여기다 너무 크게 그려버렸네. 그냥 여기다 다 그릴게. 로그 함수를 이렇게 쓸 건데 이 그래프를 y는 gx라고 놓을까 이거는? gx는 로그
x-a라고 놓을게요. 그렇지? gx는 로그 x-a라고 이렇게 놓아줄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놔뒀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정근선이 지금 x는 a잖아. 근데 x로 a로 갈 때 gx에 대한 극한을 따져봤더니 플러스 방향이지. a에 대한 플러스 방향에서 극한을 따져봤더니 뭘로 가까이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는 소식만 있어도 점근선을 뭐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x는 a를 점근선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다 무엇을 x는 a가 점근선이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그 점근선이 있어? x축의 평행한 점근선. 이 수평 점근선이라고 불러줄게.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지금 위에 있는 경우 봤더니 봐봐. 무한대로 갔더니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요? c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더니 뭐의 값으로 가까이 가요? c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극한을 구해봤더니 혹시 이런 극한이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fx에 대한 극한이 그냥 c래. 그러면은 얘는 무엇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식만 딱 보이면 얘는 x는 y는 b, c라는 점근선을 갖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c로 가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요? 로그 함수에서도 로그 함수가 아니고 이 지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점근선을 얘가 이제 y는 c라고 놓아주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c라고 놓아줄 수 있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뭘로 가요? c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점근선이 y는 c라고 놔둬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x의 값으로 갔더니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점근선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얘가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갔더니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더니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갑니다. 라는 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이 점근선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 주자. 근데 사선 점근선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이 수평도 수직도 아닌 점근선이라고 나타낼 게 두 개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해볼 건데 우리한테 이제 어떤 그래프를 줄 수 있냐면 fx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줘볼 건데 어저께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는 연습 해봤어. 아닌가? 살짝 해본 것 같은데. 살짝 해본 것 같지? y는 x라는 직선에다가 무엇을 더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더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한번 해본 거 같냐? 아니냐? 해본 거 같냐? 뭔가를 해본 거 같지? 수원할 때 했어? 수원할 때 했대. 봐봐. 참고해보세요. 그럼 오늘 배울 거야, 근데. y는 x에다가 x분의 1의 그래프를 더해버리면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이 무한대로 가니까 계속 무한대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여기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느냐라는 것은 나름대로 유추해봤더니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유추해본 사실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이 있잖냐? 어디에 가까이 가? 여기에 가까이 가거든.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에 가까이 가잖아. 이런 것을 사선 점근선이라고 불러줄게. 근데 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봐보자.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에서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이지 얘에서
어떤 함수를 빼줬어요. x를 뺐거든. 오케이? y는 x라는 직선을 뺐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극한이 뭘로 가겠습니다?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fx,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식에서 어떤 식을 빼서 0으로 간다라는 거,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간다라는 것만 보일 수 있다면 점근선을 x는 gx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점근선이 뭐라고? 여기서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 x는 y는 gx.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y는 x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그러니까 또 다른 경우를 해봤더니 fx가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이래. 얘는 어떤 그래프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더한 거냐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꼬부라지지? 어떤 그래프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더한 거냐면 2차 함수라는 이 그래프에다가 잠깐 제곱으로 쓸까? 제곱을 안 써도 돼. 제곱 안 써도 돼. 잘 더해봐 너희들이. 어렵다. 뒷부분에 할 건데. 유리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 더해봤더니 지금 이쪽은 이렇게 더해질 거야. 뒤쪽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다가 얘가 더해지거든? 여기 가까워지잖아. 여기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에 달라붙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이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볼 거야. 점근선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방향일 때 fx를 그려봤더니 얘가 뭘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 뭐가 생겨요?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겨.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fx에서 어떤 식을 뺐냐면 x의 제곱을 뺐단 말이다. 그랬더니 뭘로 가요? 0으로 가지. x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은 무엇이 생겨요?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이야? y는 x의 제곱이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점점 근방으로 가는 선이야. 이 x의 제곱이라는 게 무엇입니다? 라는 거요.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빼서 0으로 가는, 무한대로 보냈더니 빼서 0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점근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해볼 건데, 이건 한번 정리만 쭉 해보자. 우리가 이계도 함수의 이 볼록성을 판정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만 얘기할게요. 위로 볼록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래로 볼록만 얘기할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무엇이 2'x가 0보다 커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아래로 볼록은 2'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실제로 이게 더 정의에 가까운 식이 될 거야. 아래로 볼록인 식에 대해서 처리해 봤더니 A에서의 함수의 값이랑 B에서의 함수의 값. 임의의 A, B에 대해서 이 함수의 값하고 이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있을 거거든. 이 fx, 그러니까 f a 플러스 f b분의 2거든. 2분의 fa 플러스 fb야. 이 값이 어떤 값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b의 값보다, 한 가운데 값보다 더 큽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미의 AB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합니다 라는 게 나오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아래로 볼록에 대한 식이 또 있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이제 이미의 A, B, C의 순서를 줄 거야. A가 B보다 C보다 이 순서를 주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봤더니 A, B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B, C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의 A, B, C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B-A 분의 FB-FA 이 값이 C-B 분의 FC-FB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점점 커지면 이거는 이제 이계도함수 느낌이랑 비슷하지. 평균 변화율이 점점 커지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놔둘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날 때도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데 혹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그러니까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비교해 봤더니 무엇이 더 큽니다?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더 큽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0,0에서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비교했더니 B가 더 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A가 B보다 더 작다라는 양수 조건을 줄게요. 오케이? 양수에서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사실 이제 얘가 양수 조건이 없어도 다 성립하겠다. 그냥 이렇게 줄게. 다 성립할 거니까. 다음 접선의 방정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혹시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접선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점에서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줄 수 있는데 x 플러스 fa의 값이 뭐보다 fx 함수의 값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은 나머지 선들보다 더 작으면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봅시다.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임의의 두 점을 가져왔을 때 A랑 B 오케이? 이 넓이를 가져온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무엇보다 정적분의 값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이 식이 뭐보다 2분의 1의 b-a 이거의 사다리꼴이니까 fa, fb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넓이보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이차 함수에 대한 밑넓이가 더 작아버리면 이게 도함수 이 아래로 볼록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아래로 볼록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고 뒤에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볼록성을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을까? 5분만 쉬었다 하자. 앞페이지. 뭐라고? 뽑아줘.